이분보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겠죠? 아니, 지금 보면 제시 마치 있고 아기레 감독이 있고 아기레 감독이 이제 갑자기 또 후보 지금 부상을 했고 이분도 브루노 라즈 그쵸 전 울버햄튼 감독 브루노 라즈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한국 선수를 지도해본 감독들이에요. 맞네. 저분도 그건 이제 마찬가지고 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네, 저분은 굉장히 많은 한국 선수를 지도를 했는데 본인도 깜빡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일단 황희찬 아기레 저기 마요르카 때 이강인 여기도 똑같이 황희찬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브루노 라즈는 나 혼자 산다 출연 경험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네. 메리트가 있네. 아니 근데 뭐 제시 마치는 사실 우리가 이미 영상도 저랑 황철이가 찍었었고. 그쵸. 이 감독 스타일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굉장히 공격적이고 압박 중시하고 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아마 이제 우리가 전에 찍은 영상을 조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거 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적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전술, 공격적, 압박 중시. 그쵸. 뭐 이런 메리트가 있겠고 또 마치 하나는 레드불과 같은. 장점. 이때까지 PL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트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뭐 비교적 최근까지 빅리그를 맡은 거예요. 네, 완전히 빅리그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전 리즈에 있을 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경질을 될 때까지도 우리가 골은 좀 안 따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경질이라는 말로를 맡게 됐지만 그가 보여줬었던 축구는 이제 상당히 좋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론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본 결과는 한국 대표팀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시마치의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정말 감독이 된다면 제시마치가 이전 팀들에서 보여준 행보를 봤을 때 되게 열정적으로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감독도 리액션이 좋은 감독이라서. 근데 이제 약간 또 어제 얘기했던 단을 얘기한다면 단점은 이제 라이프치. 네, 그러니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의 성과. 실패. 여러분도 그 글씨를 좀 못 쓰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훨씬 좋아요. 뭘 훨씬 좋아요? 저겁니까? 아니야, 저보다 좋아요. 라이프치 때 그런 실패했으니까 좀 이제 큰 클럽에 갔을 때 사실 좀 많이 아쉬웠죠. 이 라이프치 당시에는. 굉장히 아쉬운 밸런스, 수비 불안 이런 것들이 점점 있었죠. 뭐 제시마치 이 정도로 그냥 어제 우리가 또 영상 얘기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마요르카, 아기레. 중계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기레 감독은 전술 단순하다. 그러니까 이 감독 여러분 마요르카 때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이 아기레 감독이 항상 들고 나오고 추구했었던 거는 백스리입니다. 근데 사실상 백5라고 봐야 돼요. 완전 내려서네. 백5라고 봐야 되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5-3-2 혹은 5-4-1 특히나 이제 수비적으로 내려설 때는 5-4-1 형태로 내려서면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우리키랑 위쪽으로 올라가서 활동을 하다가도 수비적으로 내려서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사이드로 쭉 빠지면서 5-4-1 형태를 구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틀 자체는 지금 마요르카에서도 이 백스리에 기반한 백5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팀은 기본 베이스가 이제 롱볼이 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좀 단조롭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자면 결국 이제 여기는 이제 무리키라는 공격수가 있죠. 그렇죠. 롱볼을 받기에 너무나도 최적화된 자원 아닙니까? 네. 무리키가 이제 전방에 버티고 있고 여기 이제 미드필더진 구성으로 나온 선수가 이제 수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무 그리고 세르지 다르데르. 다르데르. 네, 세르지 다르데르는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여기 뭐 이제 다닐 로드리게스 같은 선수들이 이제 3미드를 구성을 한다고 좀 보면 되는데 공격수 그러니까 전방에 나오는 공격수 두 명이 앞쪽으로 좁혔을 때는 이 미드필더진도 같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 윙백의 이 측면 가담이 아기레 감독 전술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수비적으로 내려갈 때 혹은 이 전방에 있는 두 공격수가 사이드적으로 동선을 벌리면 이 세르지 다르데르랑 다닐 로드리게스 같은 자원들이 이제 전진을 하면서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을 이제 좀 공략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이제 좀 공략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간단하게 전초적인 컨셉만 말하면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단점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장단점. 자 장점. 이강인 좋아.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나요? 저는 이강인의 기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끌어내주는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월드컵 때도 우리가 이강인 선수를 잘 쓸 수 있었고 그래서 이강인 활용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감독이고 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 있었을 때 영혼의 파트너는 누구였습니까? 무리키였죠. 조규성이 될 수 있다. 근데 움직임이나 그런 전술 지시는 이제 이분보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겠죠? 다르겠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옛날에 무강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조기성 선수랑 이강인 선수도 월드컵에서도 좋았잖아요. 가나죠, 우리가 보시죠, 봤잖아. 가나죠. 네. 그리고 이 아기레 감독이 지난 시즌 라리가 9위를 했습니다. 9위. 그리고 올 시즌에 코파델레이를 준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마요르카라는 팀의 전력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가지고 있는 전력에 비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감독이다. 다만 전술은 조금 단조로울지라도. 그러니까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건 결국 조금 더 선수들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전술적인 컨셉, 여기에 이강인을 활용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어쨌든 대표팀은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저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럼요. 기량이라든지 나이를 봤을 때. 네. 근데 자, 단점을 보겠습니다. 단점.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단순함도 있겠고. 그렇죠. 단점. 좀 단순해요. 어. 그리고 국대랑 맞을까? 일단 저도 그 얘기는 하고 싶은데 일본 대표팀에서 아기레가 뭐 결론적으로는 뭐 거의 이제 아예 안 됐죠. 안 됐죠. 일본 대표팀에서는 안 됐고 국대랑 맞을까는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기레 감독의 조금 단순한 그 전술이 지금 국가대표팀 선수 조합상으로 잘 맞을까? 그렇죠. 라는 왜냐면 마요르카랑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저는 선수풀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맞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이제 형철이가 얘기해줬었던 그 포인트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이라는 그 운영 체제랑 맞을까? 그리고 냉정히 했을 때 이 감독이 메이저에서의 큰 성공 없었습니다. 근데 뭐 요점은 제시 마치도 이제 젤츠부르크에서의 성공이 있었지만 라이프치히나 이런 데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메이저 대회나 뭐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뭔가 큰 성공을 했었던 게 이제 없다라는 점은 뭐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또 하나는 이 여론입니다. 여론. 자 이게 뭐냐면은 아기레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인들 마요르카 경기 그만 봤으면 좋겠다. 난리가 났었죠 그때. 낮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낮 경기 좀 빡센 건 맞아요. 그들에게 빡세겠죠. 그러니까 빡센 건 맞는데 이게 진짜로 저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건가? 설마 진짜. 그래서 제가 제 스페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인터뷰 뉘앙스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이 맞대. 야 니네 진짜 이 X들아 니 경기 보지 마.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계속 낮 경기 해야 되는데 진짜 한국인들 경기 그만 봤으면 좋겠다. 약간 살짝의 그런 짜증이 담긴 그런 인터뷰 뉘앙스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국내 팬들이 모르겠냐고. 아기레 하면 이강인을 한 단계 스텝업 시켜준 감독으로도 기억에 남아있지만 경기 그만 봐라. 이 임팩트 있는 발언이 저는 사실 국내 팬들은 당연히 안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나도 이 인터뷰 보고는 사실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처음 여론을 이제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또 빡센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빡세긴 하죠.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유해졌지만 뭐 이런 점이 아마 아기레 감독은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얘기는 만약 정말 감독이 된다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 말실수는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잖아요. 좀 유하게 좀 바라보고 싶어요. 그래. 자, 라즈는 이제 좀 설명해 주시죠. 라즈는 이 마찬가지로 이제 덕현이 형이 이강인 없는 마요르카 경기도 많이 중계했듯이 저는 황희찬 없는 울버햄튼 경기도 라즈 감독 시절 때 중계를 좀 많이 했었어요. 사실 황희찬 선수 이제 부상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부상 아닐 때도 많이 뭐 안 썼어요. 그게 반전이야. 나 혼자 산다 나올 때는 희찬 너 왜 영화 찍어? 뭐 너 제키찬이야? 이러면서 막 뭐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황희찬 뭐 이렇게 칭찬하면서 나는 희찬을 좋아한다. 팀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때 잠깐 제시마츠의 리즈 이적서에 떴을 때 그때 제시마츠가 한 2번 땡겨 올려 했거든. 기용에 대해서도 그 당시 이제 브루노 라즈가 울버햄튼에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물론 있었을 수 있겠지만 너무 포르투갈 선수들을 좀 믿고 그들을 너무 우선시 쓰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 시즌 초반에 이 당시 황희찬의 폼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너무 출전기를 안 잡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맞는 기용법이냐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 라즈 감독의 울버햄튼에서는 충분히 좀 나왔었고 공격 전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 이제 이 이름을 가진 선수가 많기 때문에 풀네임을 쓰겠습니다. 공격, 후배인 네베스 해줘요. 진짜 모든 걸 다 네베스 선수한테 볼을 줘. 네베스가 차. 그래야 이제 전진이 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지. 사실 이 감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벤피카 때 이 4-4-2 닭공 축구로 되게 많은 재미를 봤던 감독이에요. 사실 브루노 라즈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려면 울버햄튼 때 부임 초에 잠깐 말고는 벤피카 감독일 때 그 포르투갈에서 보여준 닭공 축구 오히려 이 인상이 전 지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사실 이 축구 당연히 한계가 뚜렷합니다. 매 순간 이런 닭공 축구를 할 수는 없어요. 없지. 체력적으로 부담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브루노 라즈도 아마 고민이 많이 됐겠죠. 밸런스를 잡아야 한다. 이 감독이 밸런스를 잡아야 하는 과정에서 접근법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냥 5백에
공격 없는 전원 수비를 할 때가 굉장히 좀 많았고 전원 수비를 할 때가 많았다. 네, 아니면 백포즈만 한 골 넣고 잠그기. 라즈 감독이 왔을 때 닭공 축구를 하면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해질 것이다. 이미 그게 울버햄튼 감독일 때도 드러났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5백으로 전원 수비도 해보고 백포로 한 골 넣고 잠글 운영도 해보고 했는데 이때는 재미도 문제, 득점률도 떨어진다. 그냥 측면 크로스만 나와요. 근데 사실 아기레 감독도 측면 크로스가 많긴 한데 네. 나는 크로스의 퀄리티나 그런 공격적인 흐름은 여기 측면 크로스보다는 여기 측면 크로스가 좀 나았다고 보긴 해. 왜냐면 여기는 측면 크로스를 보내기까지 그래도 뭔가 롱볼이라든지 그 공격 전개 네. 작업에 대해서 분명히 목표하는 점이 있어. 그리고 과정을 잡아준 건 있잖아요. 네. 무리키를 활용한다든지 이강인을 활용해서 중앙에서 창의성을 그치. 보여준다든지. 울버햄튼만큼 제가 뭐 경기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보타포그에서의 내용이 과연 이와 같았는지까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질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봤을 때까지 라즈는 이런 식의 축구를 이제 구사를 했다라는 그렇죠. 거니까. 그 제가 아까 아기레 감독 얘기할 때 네. 이 메이저에서의 성과가 좀 없다. 이거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메이저 대회에서의 성과는 아기레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어쨌든 코파델레이 네. 준우승이고 그리고 좀 옛날이긴 하지만 이 감독은 오사수나 시절에 좋았었던 그게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 감독들이 우리나라 대표팀 왔을 때 잘 맞을 수 있냐?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글쎄 나는 제시마치가 보여줬었던 그런 스타일이나 활용을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래도 이 감독은 한 60에서 70%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설명했었던 그런 공격적인 압박이나 왜냐면 우리가 지금 기동성 있는 선수들이 대표팀에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를 저는 할 만한 여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기레 감독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크로스 위주거든요. 여기에 형철이 방금 얘기했듯이 롱볼 좀 낭비예요. 지금 스쿼드에 있는 선수들이 저분이 이거 헤딩 셔틀로 썼잖아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물론 저는 선수 개인 폼도 좀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완전 헤딩 셔틀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정현 감독이 그런 얘기 했잖아. 조규성 너무 잘못 쓴다. 쓸 줄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아니 이 좋은 두 명의 선수들 데리고 나는 만약에 계속 크로스 일변도의 공격만 하면 이거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 말했듯이 우리가 기동성 좋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앙에서 뭔가 만들어가고 풀어가는 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하나 사실 저는 대표팀의 어떻게 보면 좀 취약 포지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데가 전 사이드백이거든요. 사이드 풀백. 네. 물론 서령현 선수 잘하고 있고 뭐 김진수라는 자원도 있고 뭐 다른 선수들도 여기 뭐 김문환도 있고 네, 존재하긴 하지만 저는 사이드백은 좀 부족한 포지션이라고 보는데 이 아기레 감독 아래서는 사이드백이 엄청 중요해요. 이 사이드백이 어떻게 경기를 푸느냐에 따라서 공격 전개 퀄리티나 마무리가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적합도로만 따지면 한 40 정도? 40.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치를 한 70으로 봤을 때 아기레는 한 55%. 55. 네, 낮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단순한 스타일이 대표팀에서는 클럽팀에서보다 좀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고 선수의 개인 기량과 조화를 잘 이룬다면 감독이 체크하지 못하는 중앙에서의 다양한 연결도 이강인을 중심으로 뭔가 좀 더 아기레 감독이 자유로움을 부여한다면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수정하나요? 60?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왠지. 문제는 이 브루노 라즈 감독인데 혹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 덕현이 형 위에 적을게요. 덕현이 형은 20, 저는 95%. 나 혼자 산다 다시 나오셔서 기안84와 전현무 씨의 토크 파트너로 약간 예능 감도 있고 좋으시더라고. 네. 네. 아 그럼 우리가 84%로 합시다. 아 84%. 네. 아주 좋은 네. 접근이네. 감독으로서의 확률은 그래도 저는 이 두 감독보다 낮은 점수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5%. 45%.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제시마치가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스타일에는 제일 좀 잘 맞는다라는 결론이고 이 두 감독 중에서는 그래도 아기레 감독 쪽이 네. 이제 조금 더 괜찮은 축구를 해줄 수 있다. 다만 얘기했었던 그런 우려점이라든지 잘 맞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근데 누가 됐든 간에 어쨌든 정말 투명하고 네. 이 적합한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감독 선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